1심에서 많이 공제를 갔던 분도 저희가 항소를 해가지고 뒤집어진 게 뭐냐면 저희는 그게 손해배상 예정이 아니다. 세대주 상실했으니까 아예 그냥 무효고 전액을 받아야 된다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전체 분양대금의 10%면은 내가 뭐 5억이면 5억 다 내고 내가 안 들어간다. 그러면 5천만 원 공제하고 4억 5천 받는 이 정도가 상식이지 아직 20%밖에 안 됐는데 전체 금액의 10%를 공제하면은 내가 낸 돈의 50%를 공제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위약금을 80% 공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동원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승소 사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쟁점이 두세 가지 있고 내용이 좀 복잡하니까 윤곽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임의세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임의세대라는 거는 법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모집하는 조합들이나 분양대행사가 자기들이 만든 말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지역주택조합은 뭐 세대주 자격이라든가 지역 거주 자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그 자격을 없는 사람도 일단 조합원으로 모집을 하는 거예요. 임의적으로 모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세대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도 조합원과 똑같이 돈을 받고 조합원 분양가로 분양을 한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조합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입주까지 가는 경우가 뭐 20%도 안 되는데요. 일단 된다고 그랬을 때 임의세대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이 된다고 하더라도 임의세대로 계약한 사람에게 돌아오는 세대가 없을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아니면 뭐 그 전에 조합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가지고 내가 뭐 나중에 다 지어져서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고요. 자, 이럴 때는 조합원 자격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안심보장증서가 있는 경우 토지 면적에 대해서 약정이 위반돼 가지고 사기가 되는 경우 사정 변경에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등등등이 있는데 임의세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주장하면 조합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처음부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어차피 조합은 자격이 없었다. 그러니까 조합 입장에서는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한 계약이니까 무효고 그거는 우리가 어차피 아파트를 지어줄 의무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돈 돌려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 사실은 판결이 왔다 갔다 하는데 대법원 판결 한두 개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다 받았는데요. 제가 소개시켜 드릴 지역주택조합은 청주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이고 저희는 의뢰에 있는 4명이었습니다. 그중에 3명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임의세대, 자격이 안 되는데 가입이 된 세대였고 한 명은 자격은 됐는데 본인이 고의적으로 세대주 자격을 상실해 가지고 상실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3명과 1명이 따로따로 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3명, 처음부터 자격이 없었던 임의세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판결이 났냐면 저희가 처음부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조합에 끌어들여서 계약을 시켰으니까 무효다라고 주장하니까 재판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무효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은 자격에 관한 주택법령에 나오는 그 내용들은 단속 규정일 뿐 위반한다고 해서 조합 가입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입계약이 유효하니까 탈퇴를 못하냐? 그건 아니었어요. 하나 더 나가서 최근에 대법원 판결이 난 게 있는데요. 주택법령을 위반한 조합 가입계약, 임의세대를 가입시킨 계약이 단속 규정으로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효력 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근거로 무효가 된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이게 줄여가지고 공서양속이라고 하는데 공서양속 위반하는 법률 행위로 무효다라고 대법원 판결이 나서 그거를 근거로 무효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하면서 예전부터 법리를 여러 가지 저희가 주장을 했었습니다. 인정받는 것도 있고 못 받는 것도 있고 안심보장증서, 안심보장약정, 사정변경 해제, 이행 물론 등등등등 했었었는데 그게 인정받는 거 없는 게 있다가 제가 최초에 한 7, 8년 전에 처음 주장했던 게 자격도 없는 사람을 끌어들여 가지고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하면 그거는 주택법령에 위반된 거고 그 규정은 효력 규정이기 때문에 무효일 수가 있다가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런데 이게 다른 사건을 통해서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대법원이 단속 규정으로 봤던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주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랬는데 최근에 대법원 판결이 난 게 그렇게 임의세대를 계약한 게 단속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유효하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근거로 무효가 된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임의세대인 거를 서로 알면서 통정해서 했으면 그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으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임의세대를 가입시켜 놓으면은 임의세대인 거 알잖아요. 이제 가입할 때도 아직 세대주 자격 없는데 가입해도 돼요? 그러면 조합에서 괜찮아요. 나중에 일반 세대 분양할 때 그냥 분양 받으시면 되고 조합원가로 분양 받으면 되니까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는 서로 가입할 때 자격이 없다는 걸 알면서 했기 때문에 주택법령 위반이긴 하지만 단속규정 위반이로서 유효하긴 하지만 다른 이유 그거는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 쉽게 말하면 상식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왜 가입시키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어쨌든 결론은 다르지만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처음에 3명 임의세대로 가입하신 분들 그게 무효가 돼서 전액을 반환받게 됐고요. 나머지 1명은 처음에는 가입 자격이 있었는데 나중에 일부러 이제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서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회사에서 처음에 자격이 있었지만 본인 스스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다 전액 반환받은 게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한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 좀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세대주 자격도 다 있었고 가입했다가 나중에 탈퇴하려고 일부러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는 거는 공서양속이 위반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회사 오시기 전에 먼저 급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시지 말고 일단 오셔서 다른 걸로 주장하다가 정 안 되면 뭐 항소심 변론 종결 전에 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하셔도 된다. 좀 천천히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1심 판결에서는 그렇게 한 거는 안 된다. 그래서 세대주 자격 상실로 계약이 무효되는 게 아니고 계약대로 간다. 그래서 계약에 보면은 총 분양 대금의 10% 공제하고 업무 대행비 공제하고 뭐 이자 납입금 공제하고 공동 부담금 공제하고 증증등 공제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걸 다 적용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뢰인께서 1심에서는 처음에 일부러 세대주 자격 상실한 분은 몇 천만 원 공제가 됐었는데 저희가 1심에서 이겼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항소할 필요 없었고 항소 안 했고 1심에서 사실상 패소 이제 다 많이 공제돼 갔던 분들은 저희가 항소를 했어요. 항소를 해가지고 뒤집어진 게 뭐냐면 2심 재판부가 뭐라고 봤냐면 총 계약 원금의 10% 공제하고 업무 대행비 공제하고 공동 부담금 공제하고 이런 공제 내역은 사실상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그러니까 어떤 계약 위반이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액을 이렇게 한다고 약정한 건데 그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위약금 법원이 감액할 수 있는데 이거를 다 빼가는 건 너무 많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탈퇴할 때는요 돈 다 내놓고 탈퇴하는 경우 잘 없어요. 계약금 내고 중도금 1차나 2차 정도 내가지고 총 납입 원금에 뭐 한 반도 안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한 20% 냈었는데 예를 들어서 5억짜리면 한 1억 내고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계약대로 이거 위약금으로 본다 그러면 전체 금액 5억짜리의 10%를 공제하니까 5천만 원을 공제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1억 내고 5천만 원 공제되면 5천밖에 안 남는 거고 그리고 업무 대행비 같은 경우는 여기는 1,500이었는데 1,500또 공제되면 사실은 남는 거는 한 3천 몇백이고 또 거기서 또 뭐 공동부담금 공제하고 이것저것 하면 한 2, 3천밖에 안 남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2심에서 뭐라고 주장했냐면 저희는 그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다. 세대주 상실했으니까 아예 계약 무효고 전액을 받아야 된다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이게 만약에 1심 판결처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한다면 그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법원이 위약금 감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액을 최단해달라. 이건 너무 불합리하다. 전체 분양대금의 10%면은 내가 뭐 5억이면 5억 다 내고 내가 안 들어간다. 그러면 5천만 원 공제하고 4억 5천 받는 이 정도가 상식이지 아직 20%밖에 안 됐는데 전체 금액의 10%를 공제하면은 내가 낸 돈의 50%를 공제하는 거 아니냐. 너무 많다라고 하니까 그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위약금을 80% 공제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체 분양대금의 2%만 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의뢰인께서는 1심보다는 몇 천만 원 더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2심이 뒤집어졌고 사실 임의세대나 아니면 일부러 상실한 경우에 가이드가 될 수 있는 판결이기 때문에 소개를 시켜드린 겁니다. 다만 대법원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임의세대 같은 경우는 단속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아니라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계약을 했다면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그런 판결을 저희가 받았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 자격이 있다가 나중에 일부러 세대주 자격 상실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긴 사례도 있지만 하급심에서는 그걸 공제는 하되 다만 위약금을 아주 적게 한 20%만 낼 수 있게 한 판례가 생겼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